수십 년 동안 해오셨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자위행위 자체가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빼앗고 발기를 약화시키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건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병원에서 수없이 접해온 의학적 진실입니다.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30년 이상 노년 남성들의 활력, 힘, 그리고 자신감 회복을 도와온 남성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신체를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남성은 자위행위가 항상 안전하고 심지어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하는 방식이 소리 없이 해를 끼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변했고 아무도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상 남성이 조용히 해치는 실수를 공개하고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에너지를 되살리고 성건강을 재건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나요?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은 남성이고 날카로움과 강인함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음을 켜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0을 적어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자위행위를 할 때 너무 많은 압력이나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65세가 넘으면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과도한 압박이나 공격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 수많은 나이 든 남자 환자들이 제 맞은편에 앉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되게 긴장한 듯 웃으면서요.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바꾸세요? 이해합니다. 오랜 습관은 위안을 가져다 주죠. 특히 수십 년 동안 효과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종종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사용했던 그립과 속도가 여러분이 무감각하고 좌절하고 단절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20대나 30대가 되면 신경말단이 예민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신체가 더 강한 자극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65세가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음경 주변 조직이 더 예민해지고 혈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경 민감도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회복할 수 있었던 신체도 이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과도한 압력, 특히 빠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면 점차적으로 신경이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절정에 빨리 도달하려는 습관이 점차 감각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은 무언가를 느끼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발기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는 수년간의 과도한 자극이 조용히 자신의 신체 시스템을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걸 침묵의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죠. 하지만 어느 날 쾌락이 무뎌지고
오르가즘이 기계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파트너가 있어도 동일한 압박감, 동일한 강도를 재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흥분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진정한 친밀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수치심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인식에 관한 거예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실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귀 기울이고 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터치, 느린 속도, 그리고 더욱 주에 깊게 접근하면 민감성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분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과 더 부드럽게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운 이후로 몇 년 동안 생동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마찰에서 감정으로의 변화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존재감, 심지어 기쁨까지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압박이 신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이해하셨으니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같은 정신적 루틴에 갇혀서 같은 환상,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정신으로 하는 일은 신체로 하는 일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여기 계시고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적어서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 항상 같은 판타지 루프에 집착하는 것. 저는 리처드라는 68세의 과부이자 조용하지만 솔직한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똑같은 판타지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잘 될 거예요. 선생님,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빨리 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요. 뭔가 위안이 되는 걸 발견하면 그걸 놓아주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 같은 이미지, 같은 정신적 경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루프는 뇌의 자연스러운 쾌감 반응을 조용히 침식할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진화한 방식이에요. 새로운 시각적 요소, 향, 경험이 생길 때마다 욕망, 충동, 성적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하지만 뇌에 매일 같은 입력이 주어지면 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쾌감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예전에 간단한 것에서 느꼈던 감정을 느끼기 위해 더욱 강렬한 생각이나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루함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밀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자동화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마치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그저 동작을 반복하는 것처럼 단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흥분이나 유대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현실과 맞지 않는 좁은 정신적 대본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실제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에도 흥분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리차드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해졌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말이 되죠. 요즘은 절정에 달해도 별로 느낌이 안 들어요. 아시다시피 환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확장하고
마음이 새롭고 더 건강한 길을 탐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양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고정된 정신적 이미지보다는 감각, 감정, 존재에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65세, 75세, 85세라도 의도와 연습을 통해 그 불꽃을 되살리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심지어 삶에 더 깊은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역할을 한다면 감정은 어떨까요? 당신이 해방을 추구하는 진짜 이유가 욕망이 아니라 더 무겁고 더 깊은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이 주제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한 일이거든요. 세 번째 실수. 불안, 외로움, 습관 때문에 자위행위를 하는 것. 얼마 전 폴이라는 남자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73세였고 은퇴 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그의 나이 또래의 많은 남자들이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조차 확신이 안 들어요. 가끔은 그냥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 자신을 만지면 잠시라도 잊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이 내 기억에 남았습니다. 폴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은퇴 후 삶의 목적이 사라지거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거나, 혼자라는 사실에 대한 조용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위행위는 쾌락이라기보다는 도피에 가까워진다. 불안함을 마비시키는 재빠른 해소, 침묵을 채우는 습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이 진정한 욕망이 아닌 스트레스, 슬픔 또는 습관에 의해 좌우될 때 신체와 정신이 각성과 연관시키는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즐거움은 점점 약해진다. 출소 후의 감정은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나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더 자주 하지만 덜 즐겁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한 후에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죠. 하지만 자위행위가 감정적 연결이나 치유를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뇌는 접촉을 기쁨이 아닌 회피와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자극이 친밀함이 아닌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은 대처 방법이 아닌 선물처럼 느껴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신체와의 관계는 회피가 아닌 보살핌에 기반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때가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더욱 현재에 집중하고 더욱 의도적으로 일상을 호기심으로 대체하고 자신의 접촉을 지름길이 아닌 진정한 자기 연결의 순간으로 여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남성이 더 깊은 만족감을 재발견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신체는 여전히 다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별 어려움 없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기운이 빠지고 멍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유지해서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번째 실수. 호르몬의 회복 역할을 무시하는 것. 더 많은 남성, 특히 60대 후반 이상의 남성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나이 든 남자들은 마치 자신이 아직 35살인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이며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조용히 자신을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럴드라는 환자 한 명이 좌절한 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때로는 2번씩 자위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신체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몸이 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호르몬적 측면으로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점은 적절한 회복 없이 잦은 사정을 하면 호르몬 리듬이 더욱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정에 달할 때마다 도파민, 프로락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변하는데 이 세 가지 호르몬은 모두 성적 욕구, 기분, 에너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이 재충전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 없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몽롱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휴식 없이 너무 많이,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과는 달리 나이든 당신의 몸은 그런 스트레스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경계는 재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르몬 엔진은 연료를 공급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럴드와 함께 일할 때 리듬을 조절하는 동안 습관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제럴드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몸이 느끼는 대로 맞춰주는 페이스를 찾아냈죠. 몇 주 만에 그의 에너지가 회복되었고 잠도 더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다시 발기해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평소의 습관이 아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운동 후, 그 순간뿐 아니라 그 다음 날의 기분을 기록하세요.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이 높은가요? 아니면 산만하고 피곤한가요? 그 피드백이 바로 당신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회복과 호르몬이 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긴 하지만 당신의 경험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 변화는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까지 되살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실수. 마치 자신의 성기를 쾌감의 유일한 원천인 것처럼 여기는 것. 76세의 월터라는 분과 조용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웠지만 눈에 띄게 좌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만지지만 마치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쫓는 것 같고 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에게 전에 아무도 던진 적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음경 너머의 쾌락을 마지막으로 탐구해본 게 언제였더라. 그는 마치 내가 그에게 외국어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남자들이 겪는 문제다.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남성의 쾌락은 몸의 한 부분, 한 가지 초점, 한 가지 결과에 집중됩니다. 가슴, 호흡, 목덜미, 허벅지 안쪽, 심지어 감정까지 그 외의 모든 것은 손대지 않고 탐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때 쉽게 반응했던 신경 경로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경 말단이 둔해지고 감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주의를 한 곳에 집중시키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드러나는 더 깊은 차원의 즐거움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월터는 허리 아래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걸쳐 느린 터치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각을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법,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대신 흥분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부드러운 전립선 마사지까지 시도해보고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감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안에 그는 더 많은 즐거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더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이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도를 확장하는 것, 당신이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즐거움이 항상 강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존재감, 부드러움, 느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남자들이 강제로가 아닌 인식을 통해 젊음의 감각을 재발견합니다. 이제 5가지 숨은 실수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여 건강, 에너지, 자신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클리닉에 오시는 65세 이상 남성분들께 제가 가르치는 한 가지 연습부터 시작해서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믿는다. 제가 본 바로는 많은 남자를 붙잡고 있는 믿음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습관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다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기엔 너무 늦었어. 몇 년 동안 조용히 아팠던 것을 치유하기엔 너무 늦었어. 저도 그 기분 이해해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패턴과 반응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어떻게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제가 환자들과 남자로서 나이를 먹으면서 목격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면 신경이 무뎌져서 만족하기는커녕 감각이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됐죠. 같은 정신적 고리에 계속해서 의존하면 욕망이 둔해지고 뇌는 새로운 자극에 굶주리게 됩니다. 진정한 욕망이 아닌 외로움이나 불안 때문에 행동할 때 즐거움은 선물이 아닌 가면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몸, 호르몬, 신경계가 회복하고 휴식하고 재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의 쾌락이 페니스에서 시작해서 끝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온몸은 친밀감, 감각, 그리고 정서적 연결을 위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 건강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욕망과 힘, 그리고 성장할 능력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요. 제가 본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시 느끼고 속도를 늦추고 호기심을 갖고 만지도록 허락한 사람들에게서 왔습니다. 단지 긴박감만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말입니다. 70대 후반의 남자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요. 존엄성, 신뢰의 회복, 조용하고 꾸준한 자부심. 자,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건 무언가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나이 들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관심, 존중, 그리고 보살핌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과거의 소년이 아닌 지금의 당신에게 어울리는 접근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일부라도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 형제, 혹은 이 영상을 들어야 할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런 대화는 여전히 너무 드물고 여러분의 대화가 다른 남자가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혹은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글을 다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남성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진짜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하세요.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